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60대를 살아가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안나의 백지편지 69회에서는 소설가 클레어 키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968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클레어 키건은 한 세대에 한 명 나오는 작가로 불리우고 작품은 탄광 속의 다이아몬드처럼 희귀하고 빛난다는 평을 들을 만큼 우수하다는 작가인데요. 24년간 4권의 책만을 냈어요. 저는 소설 독서 모임에서 그 작가를 알게 되어 그의 작품 맡겨진 소녀와 푸른 들판을 걷다를 읽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남편 칠순이어서 외국에 사는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탔는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클레어 키건이 쓴 소설을 영화화한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있어 보게 되었어요. 안나의 말을 듣고 저도 그 영화를 보려고 넷플릭스를 찾아봤더니 거기에는 없어서 실망스러웠어요. 국내에서도 작년 12월에 상영했는데 못 봤거든요. 저는 소설 독서 모임에서 클레어 키건의 작품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작가가 과연 한 세대에 한 명 나오는 작가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글 잘 쓰는 작가들이 많고 신춘문예 당선자들의 작품이나 젊은 작가 작품 중에도 그저 발굴이 안 되어 빛을 발하지 못할 뿐이지 유망주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4년 동안 4개의 작품을 썼다지만 맡겨진 소녀를 읽을 때는 장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짧은 느낌도 들었고요. 저도 맡겨진 소녀와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책으로 읽었는데요. 한 권의 책으로 엮기에는 분량이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이처럼 사소한 것들 영화를 보면서 조금 마음이 바뀌었어요. 영화 속에서 남겨지는 여운이 느껴졌어요. 영화는 책 원본을 충실하게 재현했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사소함 속에서 강렬함이 숨겨졌다는 생각도 떨칠 수 없었어요. 이 책 역시 장편 소설이라지만 1-2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이었어요. 저도 한국에 돌아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는데 마침 큰 글자 도서가 있어 그 책으로 읽으니 더 쉽게 빨리 읽혀졌어요. 키건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미혼모의 인권을 잔악하게 유린한 아일랜드의 막달레나 수도원 사건을 모티브로 소설을 썼어요. 막달레나 수도원 사건은 1922년부터 1996년까지 아일랜드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많은 여성들이 학대와 착취를 당하면서 강제 노역을 한 사건이에요. 명분은 타락한 여성들을 수용한다는 것이었는데 교회의 묵인 아래 마구잡이로 여성들을 가두었다고 해요. 18세기부터 20세기 말까지 아일랜드 정부 협조하에 카톨릭 수녀원이 운영하던 막달레나 세탁소가 배경으로 나오죠. 석단 상인 빌 필롱은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사람들과도 잘 지내는 사람이에요. 미시즈 윌슨 댁의 가사 일꾼인 빌의 엄마는 16세에 빌을 임신한 미혼모였는데 미시즈 윌슨의 배려로 그녀의 집에서 빌과 생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었어요. 빌은 성장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아내 아일린과 5명의 딸과 보내는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살죠. 어느 날 빌이 수도원으로 석탄 배달을 갔다가 석탄광에 갇혀있는 소녀를 마주치는 충격적인 일을 겪어요. 아내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지만 아내는 우리가 살려면 모른 척 해야 된다고 하죠. 다른 사람들의 묵인 속에 자행되는 부패를 보고 진실의 목소리를 내야 할지, 타인들처럼 눈 감고 침묵할지, 고뇌와 번민으로 괴로워해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을지도 모를 용기 있는 선택을 하고 소녀를 구출해 집으로 데리고 와요. 결말에 나오는 글이 이 책의 핵심 문장이 아닐까요? 저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생길이 느껴졌다.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이미 지나갔다.
하지 않은 일,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일, 평생 지고 살아야 했을 일은 지나갔다. 빌 역시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미시즈 윌슨의 배려로 잘 성장하여 성실하게 일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아내와 5딸과 일상을 살아가죠. 살면서 미시즈 윌슨 같이 믿어주고 도와주는 한 사람이라도 만난다면 그 힘으로 올곧게 지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도원 석탄광에 갇혀 있던 소녀의 이름은 세라, 빌의 엄마 이름과 같았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되는 영화 속에 놓칠 부분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빌은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으로 모든 말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사람은 소설보다 영화가 더 좋았다고 한대요. 아무래도 영상으로 보면 책의 묘사보다 더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 그런 것 아닐까요? 저는 이 영화가 책의 묘사들을 그대로 영상으로 모두 전해진 것이 좋았어요. 얼마 전 우리가 팟캐스트에서 소개했던 연을 쫓는 아이들은 긴 장편이 너무 재미있어서 단숨에 읽었는데 영화로 보았을 때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는 아쉬움이 느껴졌거든요. 이 영화는 소설이 짧다 보니 원작에 충실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기반이 무엇일까? 진실 앞에서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안나와 저는 좋은 책이나 영화가 있으면 서로 공유하며 같이 읽고 보거든요. 안나가 전에 클레어 키건이 쓴 맡겨진 소녀를 추천해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한 소녀가 동생이 태어날 무렵에 친척인 킨셀라 부부에게 맡겨져요. 소녀의 집은 아이가 많고 가난으로 지쳐있는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안정과 따뜻한 일상을 킨셀라 부부의 돌봄을 통해서 접하지요. 아빠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아저씨는 해주었는데요. 아저씨가 소녀의 손을 잡고 걷는 것, 또 보폭을 소녀에 맞추어 걷는 일 등 집에서의 삶과 친척 집에서의 삶의 차이를 느끼고 생각하게 돼요. 소녀는 킨셀라 부부 집에 머무는 여름 동안 성장했고 다정함과 존중도 알게 되지요. 세상엔 여러 사람이 있고 각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요.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별하고 무례한 것은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는 것도 아저씨에게 배워요. 마지막에 소녀는 그동안 느꼈던 감정을 터뜨리며 끝이 나는데요. 함축적인 의미 전달이 인상적인 소설이었어요. 저도 이번 여름에 큰딸의 새 아들이 한국에서 2달 머물렀는데 이 소설 생각이 났어요. 맡겨진 손자들이었죠. 물론 엄마도 같이 왔지만 남자아이만 셋이다 보니 돌봄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도 좋은 추억을 남겨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막상 그런 일이 닥치니 맡겨진 소녀 소설이 떠오르면서 손주들에게 다정함과 존중과 배려를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소리 지를 일이 더 많더군요. 가정을 올곧게 꾸려나가는 일 역시 쉽지 않은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클레어 키건은 짧고 쉽게 글을 쓰지만 그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깊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작가입니다. 푸른 들판을 걷다는 키건의 7개의 단편을 묶어서 만든 책이에요. 이 단편들에는 들판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넓고 탁 트인 느낌의 상징 아닐까요? 작별 선물과 삼림 관리인의 딸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가족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아버지의 폭력에 가까운 모습이 그려졌어요. 푸른 들판을 걷다와 키 큰 나무 숲의 밤은 사제와 사랑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금지된 사랑으로 고통스러운 내면을 다루었지요. 검은 말은 가족과 애인에게 상처를 주는 남자 이야기이고, 굴복은 이기적인 인간을 묘사했는데요. 작가는
일생의 순간을 포착하는 데 집중해서 쓴다는 평을 읽은 것이 생각났어요. 폭력적이거나 권위적인 남자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아내의 모습을 그리면서 조용히 절제된 문장으로 잔잔하게 전해지는 도덕적인 성찰, 그리고 여운이 남는 작품을 쓰는 작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맡겨진 소녀와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먼저 읽은 뒤에 읽어서 그런지 다소 전작에 비해 아쉽고 실망스러웠지만 클레어 키건의 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도 처음에 이 작가를 접했을 때보다 작가의 필력이 대단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달은 김경수님의 노래로 웨딩드레스를 들으면서 안나의 백지편지 69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웨딩 드레스는 정말 아름다웠소. 춤추는 웨딩 드레스는 더욱 아름다웠소. 우리가 울었던 지난 날은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소. 우리가 미워한 지난 날도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소. 당신의 웨딩 드레스는 눈빛 숨결이었소. 잠자는 웨딩 드레스는 레몬 향기였다오. 우리를 울렸던 비바람은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어. 우리를 울렸던 눈보라도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어. 당신의 웨딩 드레스는 눈빛 숨결이었소. 잠자는 웨딩 드레스는 레몬 향기였다.